예, 반갑습니다. 개운명리학당 정인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오주 상담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주가 무엇인지, 오주 상담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또 전화 문의도 오고 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이 상담 의뢰인이 어떤 답을 구하는 시간이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 매매라든지 또는 뭐 질병 문제라든지 또 합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난번 시간에 점기라고 그랬죠. 가장 궁금한 때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대면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체크해서 했다든지, 이 경우는 전화 상담을 받은 겁니다. 전화를 받았으면 전화할 때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7일 오후 8시 12분까지 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분까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분이 없다면 사주를 세우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날 2019년이 무술년이에요. 무술년. 그 다음에 을축월. 그 다음에 그날이 2019년 1월 7일이 갑진일입니다. 갑진일. 그 다음에 실은 8시 한다면 술시가 되니까 갑술시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분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뭘 할 수 있다? 미래의 어떤 그 미래 예측을 조금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자세한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걸 알려고 하면 끝에 있는 이 분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긴다면 이게 각각 10점 하면 40점이잖아요. 자, 연주가 10점, 월주가 10점, 일주가 정보의 점수가 10점이라고 하고 시가 10점을 한다면 여기까지 하면 40점을 알 수 있어요. 40점을 알아갖고는 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분주가 무려 60점이 되는 거예요. 분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주를 세울 때 할 때는 반드시 오후 8시 12분을 이렇게 분주로 세울 줄 알아야 되고, 분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질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선거를 하는데, 뭐 자세한 선거는 할 수 없겠죠. 어떤 이 단체에 선거를 하는데 매번 떨어져요. 그래서 매번 낙선을 했는데 조합장 선거를 말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자기의 누이를 통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말하자면 조합장 선거를 나가려는데 매년 떨어지는데 좀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간다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핵심적에서는 연월 일시 분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문제라든지 경기 문제, 지금 좀 있으면 우리도 대선을 하잖아요. 그 선거 문제나 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문을 본 사람이 간절해야 되죠. 간절한 문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요게 있는 일간에 있는 갑을 뭐를 봐요? 오빠로 봐, 오빠. 그 사람의 문자의 오빠로 보는 겁니다. 자, 오빠가 갑이에요, 갑인데 갑과 같은 사람 시에도 하나 있고, 어디도 보면 이 경쟁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세 사람이 경쟁자가 나와 있어. 이렇게 경쟁자가 나와 있을 때는 이제 푸는 방법이, 오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물을 물을 때는 어떻게 보고, 또 뭐 질병 문제는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시험 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운을 보는 방법이 다 있어요.
똑같은 방법은 아니죠. 근데 이 선거 문제나 경기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각각의 간지를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봐서 가장 힘이 센 곳이 어디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되나 바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번에는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당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근거가 나오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갑진하고 을축하고 갑술 중에 가장 힘이 센 간지가 뭡니까? 이것이 갑진이 가장 힘이 세요. 간목은 진토위에서는 가장 힘이 셉니다. 그리고 갑술은 이 간목이 술토위에서가 술토는 조토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가 힘듭니다. 을축도 이거는 축이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에 나무가 얼마나 힘들겠어. 동토지요. 동토. 자, 그래서 이 을축이나 갑진이나 갑술에서 갑진이 매우 다 힘이 있고 좋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술토, 진토, 축토하고 전부 다 토가 굉장히 사주에 이 오주상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사람 선거에는 갑진이 가장 유리한데 보다시피 진과 술이 지금 뭐에 쌓였습니까? 진술 추가지요. 그 말은 서로 선거 중에 혹신낙신 많이 싸운다는 겁니다. 무슨 관계에서 돈 문제로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사람을 샀다 안 샀다 이런 관계로 싸운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 축진에 보면 파산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축술형 축신계 이 싸움이 지륵탕이에요. 지금 이제 선거가 아주 지륵탕과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봤더니 이게 이제 정제가 이 간목을 볼 때 정제가 여기 나타나 있고 요거는 정관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가장 적은 돈으로 그리고 정관이니까 명예를 갖다가 이렇게 명예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19년 1월 7일 오후 8시 12분에 물은 끊이지만은 결국은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당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약간 이런 그 당선 문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선거가 큰 대선이 있잖아요.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누가 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에는 이해관계 없는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답해주면 안 됩니다. 그 이해관계 가장 예를 들어서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선거에 직접 참여하실 분이라든지 그 배우자 되는 분 이런 분들이 물어보면 그것도 여기처럼 자신있게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선거 문제하고 또 어떤 문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답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청기 누설이라고 하잖아요. 함부로 청기 누설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죠. 그 판도가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상담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알고는 있어도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을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워낙 5번이나 도전을 했는데 마침 이런 물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될 확률이 크다. 다 확률 아니겠습니까? 확률. 모든 것이 확률로 보면 됩니다. 반드시 된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주나 오주나 모든 것은 확률로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이 될 확률이 크고 여기는 경쟁자예요. 경쟁자나 여기 있는 경쟁자나 다 뭘 써요? 돈을 많이 좀 쓰고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에요. 이 선거는 돈이 많이 들은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오주라는 개념을 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주에도 분주 세우는 법은 어떻게 세우냐 그것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공부하러 배워 오십시오. 그리고 분주를 세워서 이렇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19년 사례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그렇게 오래된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금년 사례, 또 작년 사례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은 요 유사한 것을 갖다 적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교육원 전화번호가 02-3668-8980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1학기 3월, 4월, 5월, 6월까지 1학기에 이 과정을 1학기 또 2학기 합니다. 1, 2학기 하는데 이 과정에 총 이 수강료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니까 월 한 6만 원 정도 됩니까? 6만 원이면 4, 6, 24, 한 7만 원 되나? 그래서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서 스님이 제시할 때 50만 원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50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강좌들이 여기 3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강의한 내용은 50만 원 받아도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저 더 받아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만 원으로 이렇게 낮춰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강의가 매주 언제 한다고요? 매주 지금 계획은 매주 금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 금요일날 오전 12시부터 10시부터 12시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그것이 완전 확정된 게 아니고 이게 팜플렛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 팜플렛 나오면 스님이 다시 이 공부를 하고 또 한번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자 오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 분주라는 개념 알겠죠? 분주가 없이는 연을 일식 가지고는 그렇게 정밀하게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분주가 들어가면서 분주는 가장 뭐라고요? 이 조짐이 물이 60점이나 배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주를 배워야 해요. 어떻게 돼요? 배워야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상담해가지고 이제 이게 사주를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철학관 차리잖아요. 철학관 등기 차려놓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고 오면 사람마다 진땀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철학관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도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다짜 목자로 지난번 어디에 스님이 얘기했지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소원이 무엇이죠? 물으니까 아니 스님 그 정도는 스님이 제 소원이 뭔지 정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실제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그때 마침 이 오주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때라서 잘 답을 해줬어요. 보자마자 그 분한테 아드님 때문에 완 거 아니자 아드님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건 아드님 속을 많이 썩여요. 그 문제로 오신 거 맞는데 내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에요. 하면서 다 이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재촉 있다가 다소시 옵니다.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번 상담 과정에는 단순한 오주도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운명을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걸 또 가르쳐 줍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에 생년 월 일시를 4가지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연월 일시를 가지고 뭘 따진다?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운명을 길흉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그릇을 알잖아요. 성품이나 성격이나 또 좋아하는 것이 뭘 좋아하며 또 어떤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잘하는지 그런 내용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알고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대운의 흐름을 이렇게 쭉 알고,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또 세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마음이 바뀌죠.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바뀌는 데 대한 그 때에 따라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선택도 하고 또 하잖아요. 만약에 관성이 엄청 많은 사람은, 사주에 관성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성이 많은 사람은 어떤 이 창의적인 이런 일을 못해요. 그 창의적인 일을 하라고 그러면 자기 보고 그냥 죽으러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담을 올 때 어떨 때 주로 많이 올까요? 그런 상담 올 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그때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상황이 뭐와 뭐의 싸움, 관성과 식상과의 전쟁과 같은 그런 싸움일 때 온단 말이에요. 상담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년이나 사내 문제로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지,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도 오거나, 안 그래도 송사 문제나 이런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주를 보면서 해석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문에 하나의 점에 하나 이렇게 꽤 있죠. 한 꽤. 한 꾀를 1꾀라지 한 꾀. 하나의 꾀를 오주꾀라는 꾀를 세워놓고 이 꾀를 가지고 100가지 질문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가 차이 납니까? 육효나 또 이런 단시점이나 또는 뭐 육임이라든지 또는 이런 점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일문일답, 일사 하나의 문내에 일문일답 하지만은 이것은 한 문제에 100가지 답을 할 수 있어서 1문 104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문 100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답이 이렇게 비교적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망설일 필요가 없고 요거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해도 굉장하게 그 시점에 뭐가 정확하다면 점기, 궁금한 시점이 딱 정확하다면 답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주로 답이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학 사무실을 내거나 또는 뭐 상담을 하거나 절에서 또 스님들이 상담할 때에는 이 사주와 오주를 동시에 알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뭐 인생 전반에 대한 것도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이 오주를 통하면 아주 쉽겠지요. 그렇게 해서 오주와 사주가 서로가 병행을 하면 굉장히 좋은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상담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견지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주가 무엇인가? 오주는 상담 의뢰인이 찾아오는 시점, 답을 구하는 시점에서 연, 월, 일, 시, 분까지를 갖다가 오주 5가지의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해독하고 그리고 해석함으로써 미래의 일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 예측이 어떻다고요? 아주 정확도가 높다 그랬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만의 광몽양 선생이 10년간에 10만 건의 이 사례를 집어넣어 가지고 돌린 결과 그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고 그 유용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스님도 7년 동안 지금 오주학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배운 많은 분들이 실제 실무상에 써가지고 사용해 보니까 너무 잘 만든다. 여기 말해 소름이도 돋는다. 너무 잘 맞춰가지고 혹시 근인이 온 것이 아닌가요? 할 정도로 소름이 들 정도로 잘 맞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많은 이제 분들이 스님한테 사례를 보내왔어요. 스님 이게 너무너무 신통했어요 하면서 그런 사례 모아는 사례들을 스님이 좀 모아가지고 이번에 강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스님이 직접 한 사례도 있고 그분들 지금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좋은 사례를 막 보내와요. 그래서 이 오주와 연구하는 학문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오주자 상담 원리 같은 책을 1권, 2권 내놨는데 이번에 나온 책은 조금 개편해서 상담이란 관점에서 또 심리란 관점에서 그래서 오주 상담 심리란 그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그 해답을 구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이 과정에 오주 상담소 과정인데 사실은 오주 심리 상담소라 해도 되겠습니다. 과정에 동방문화대학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이 과정을 놓치지 마시고 인원수는 딱 20명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와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선착순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